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61세 이정호님의 사연입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원이 시장 흐름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고집만 부리다가 사업을 완전히 망치고 가족까지 힘들게 만든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호님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해온 덕분에 기계와 생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했죠. 아내와 함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덕분에 자녀 둘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시켰고 퇴직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님에게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신만의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특히 정호님은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퇴직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정호님은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어요. 정호님은 이 돈으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호님은 시장 조사나 트렌드 분석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가 30년간 이 일을 해봤는데 뭘 더 알아볼 게 있어. 기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시장 상황이나 경쟁 업체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조언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정호님은 아내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당신은 이 분야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실력을 믿어봐. 정호님은 부산 외곽의 작은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계들을 들여놓고 직원 3명을 고용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알던 업체들이 몇 건의 주문을 줬거든요. 정호님은 내 말이 맞았지.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호님이 시장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자동차 업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산 저가 부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업체들은 이미 자동화 시설을 갖춰서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크게 낮춘 상태였어요. 정호님처럼 소규모로 수작업 위주로 하는 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님은 이런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 미안한데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겠어요. 정호님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품질도 생각하지 않고 가격만 따지다니. 참 한심해. 주변에서는 정호님에게 사업 방식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어요. 정호 씨, 요즘은 전기차 부품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자동화 설비도 도입해야 하고. 하지만 정호님은 이런 조언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내가 30년간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유행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호님의 고집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기차 부품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무시했고 자동화는 기술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중국산 부품들이 시장을 점령해가는 것도 곧 품질 문제로 도태될 것이라고 단정했죠. 정호님은 자신만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물량이 초기의 2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생활이 안 되네요. 정우님은 이때도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라며 직원들을 탓했습니다. 아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차라리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우님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정우님은 자신의 기술력을 과신한 나머지 시장의 신호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거래처들이 왜 발주를 줄이는지, 왜 경쟁업체들이 성공하는지 분석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내 가치를 몰라보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자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달 적자가 500만 원씩 나고 있었어요. 공장 임대료, 전기료, 원자재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대출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정우님에게 기회가 하나 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전기차 부품 업체를 소개해 준 거예요. 정우야, 여기서 일감을 좀 받아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가공인데 물량이 꽤 많아. 하지만 정우님은 이 기회마저 거절했습니다. 전기차 부품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일에 왜 시간을 낭비해? 주변 사람들은 정우님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명백히 기회가 왔는데 왜 거절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정우님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내연기관 부품이 최고야. 전기차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낼 거야. 2년 차에 접어들자 정우님의 공장은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정우님 혼자서 간간히 들어오는 소량 주문만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전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님은 여전히 곧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제 정말 견딜 수 없다며 정우님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하지만 정우님은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우님이 유일하게 거래하던 업체마저 계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정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업체랑 계약했어요. 정우님은 그 순간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잘못됐어. 품질보다 가격만 중시하니까. 결국 정우님은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반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어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이때서야 정우님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정우님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당신의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정우님은 다시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업 실패의 상처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그러던 중 예전 직장 후배가 도움을 줬어요.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정우님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급여는 예전의 60% 수준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우님은 다시 남의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정우님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젊은 동료들이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전기차 부품 시장이 정말 급성장하고 있었고 자동화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정우님은 이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업을 망치고 집까지 잃은 후에야 깨달은 거였거든요. 1년이 지나고 정우님은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젊은 동료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했거든요. 신기술도 배우려고 노력했고 시장 트렌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님은 예전에 전기차 부품 일을 제안했던 동료를 만났어요. 그 동료의 회사는 전기차 부품으로 대박이 났다고 했습니다. 정호야, 그때 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지금쯤 큰 돈 벌었을 텐데 정말 아쉽다. 정호님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호님은 이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정호님은 많이 달라졌어요.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게 됐죠. 회사에서도 정호 씨는 정말 많이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호님은 이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집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에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정호님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집은 아직 되찾지 못했지만 정호님은 차근차근 저축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정호님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말도 들어주시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렵지만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정호님은 지금도 가끔 만약 그때 전기차 부품 일을 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큰 기회를 놓쳤지만 그 덕분에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정호님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오랜 경험과 기술이 있어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특히 사업에서는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다른 교훈은 겸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정호님은 반성하고 있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정호님은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어요. 신입사원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시장 트렌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시장이 뭘 원하는지 항상 관찰해야 해요. 가끔 정호님은 사업을 다시 해볼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신중해요.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트렌드 분석, 경쟁사 분석 모든 걸 다 해볼 거예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죠. 정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과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시장의 변화를 읽고 적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정호님은 지금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은퇴 후에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내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호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집 때문에 사업을 망쳤지만 결국 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업이나 일을 하시면서 너무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정호님처럼 뼈아픈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